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출제순위 이번에는 12번째 시간이고요. 조선 후기 수치제도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수치제도의 변화 주제고요. 조세공납 여기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 텐데 단독 문제가 매년 출제가 돼요. 매년. 그 가운데 가장 메인 중요한 게 바로 대동법이고요. 네, 오늘 이제 대동법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전세, 세금제도 종류는 3개인데 전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납, 마지막은 역 될 텐데 그 중에 대동법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요. 공납에 관련된 거예요. 전세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단어들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선의 모든 제도는요. 15세기 때 만들어지다가 완성된 게 유지되다가 16세기 때 무너져요. 그리고 양난을 거치면서 개혁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전세제도는 완성된 게 세종 때 공법이라는 거고요. 공법이 16세기 때 무너지고요. 그 제도의 개선책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인조 때 만들어진 영정법입니다. 자, 영정법의 경우에는 1결당 4두로 고정시킨다라는 거고, 이게 일전에 우리가 7차 국정교과서에서는 4두라고 딱 고정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8종에서는 4 또는 4에서 6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시험에서는 4두도 맞고 4에서 6두도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왜냐면 밑에 있는 동네는 6두 거두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납이 메인인데 교재는 페이지 136을 보시면 돼요. 예, 136. 자, 대동법에서 나와 있는데 공납은 원래요,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낼 때는 기준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호세입니다. 호세. 집집마다 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집마다 그 특산물을 내는데 그 특산물을 낼 때는 그 물건 그 자체를 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물을 낸다는 거예요. 자, 근데 16세기 들어가는 순간 이게 무너진다라는 건데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우리 바로 앞순위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지문이 있었거든요. 바로 서리 만국론. 네, 그게 나타난 계기가 공납의 폐단인데 이걸 우리가 방납의 폐단이라고 그래요. 방납의 폐단. 자, 이 방납의 폐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중앙관청의 서리가요. 자, 공물을 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삼을 내게 돼 있었다라고 해서 인삼을 중앙관청에 내면은 서리가 안 받아요, 이걸. 근데 냈는데 왜 안 받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품질이 안 맞아,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현물을 내니까요. 물건 그 자체를 내니까 품질을 계속 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퇴짜를 놓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내면은 가서 혼나요. 가서 끌려가서 맞고. 그러니까 이제 농민은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브로커가 개입하는 거죠. 브로커가. 그래서 이 농민한테 브로커가 개입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근데 대신 나한테 물건값에 이 정도는 줘야 돼. 몇 배요? 그러니까 100배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설이랑 브로커는요, 한패거린 거죠. 이게 조선시대 16세기에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브로커랑 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의 폐해가 굉장히 심한 게 그게 바로 공납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방납의 폐단. 방납이 뭐냐면 납부를 막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선안이 나올 텐데 그 개선안에 해당되는 게 특혜입급, 바로 대동법이 됩니다. 대동법. 시작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완성되는 시점은 딱 100년 걸려요. 그래서 우리 북쪽에 있는 익류 지역을 빼고 그 다음에 완성되는 타이밍이 그게 바로 정확하게 100년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러면요. 대동법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네, 대동법의 특징은 앞으로 대동법이 시험에 나오면 두 가지를 써놓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대동법의 특징은 첫 번째, 공납의 전세화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공납의 급납화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전세화는 뭐냐면요. 이 전세화는 딴 게 아니라 이거는 토지로 돌린다는 거예요. 원래 호세는 이거는 집집마다 내는 건데 이거를 전세로 돌린다. 이게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경향 중에 하나인데요. 농민들이 이미 몰락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해도 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재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금을 그쪽으로 돌리니까 반발이 있어서 그래서 전국 시행에 1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세화에서요. 1결당 12두를 최종적으로 걷게 되는데 그래서 내 세금이 아닌데 왜 나한테 물리냐. 지주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광해군이 중간에 쫓겨난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도덕적인 흠결이다. 그게 바로 폐모살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또 이거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폭탄을 매겼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지주들의 반대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특징이 바로 급납파인데 이 급납파는 꼭 돈으로 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 쌀로 내도 되고 아니면 동전으로 내도 되고 이게 없으면 포모, 옷감으로 내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급납파라는 얘기는 가액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가액. 그죠? 이 가액을 낸다라는 거예요. 가액. 그러면 보세요. 국가 입장에서는 쌀, 동전, 포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건 그게 필요해요. 인삼이면 인삼, 과일이면 과일. 그래서 지금도 국가에 이런 관청이 있는데요. 지금도 국가에 국가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조달청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조선의 조달청, 이름이 그게 바로 선해청이라는 거예요. 선해청. 네, 조선 후기 최대 재정관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해청에서는요.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을 고용해서 먼저 돈을 줘요. 공가를. 그럼 이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물건을 사서 선해청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죠. 이게 조선사에 어떤 변화를 갖고 왔냐면요. 원래 조선시대 사람들은 물건을 팔거나 사거나 교류한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물건이 팔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인삼을 분명히 내가 먹으려고 들고 있었는데 공인이 사간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아 이게. 그럼 그다음부터는 생각이 바뀌겠죠. 내가 왜 농사를 이것저것 정신없이 하냐.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 해서 나머지는 팔고 사면 되지. 그래서 팔고 산다 그 물건이 바로 상품이고요. 상품 앞에 경제가 발전한다. 자본주의 경제가 출현한다. 그 배경이 바로 공인, 선해청, 거꾸로 올라가면 대동법. 그러니까 대동법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우리가 조선 후기에 찾아야 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조선 후기를 근대 태동기라고 부른 이유는요. 근대 사회를 이행하는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근대 사회를 이행하는 모습을 찾을 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네. 자본주의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상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공인이 전국을 돌면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면서 화폐를 들고 다니면서 뿌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동법 관련된 얘기 쭉 드렸고요. 마지막에 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군역을 생각해 보면요. 군역. 네, 요거는 우리 영주의 탕평책 할 때 봤는데 민생안정책 가운데 균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균역법. 네, 이거는요. 두 필의 군포가 너무 부담되니까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국가 입장에선 세금이 부족하니까 플러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별도의 세금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필요한 게 플러스 알파고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뭐 교재를 보시면은 138페이지, 7페이지, 네, 136페이지네요. 자, 그쪽에 보시면 세 개가 나올 겁니다. 위에 재정부 축책. 이게 플러스 알파고요. 결작, 선무군관포, 어염선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게요. 자, 그럼 우리 대표 문제 하나 풀어봐야죠. 대표 문제. 자, 대표 문제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네, 요거는 이제 15년, 네, 15년도 서울시 7급 문제인데요. 자, 볼게요.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모두 고른 것은 곡물을 현물 대신에 쌀로 통일한다. 과세 기준도 종전의 가오에서 뭘로 바꾼다? 토지로 바꾼다. 그래서 공납의 전세와 토지로, 공납의 급납파, 현물이 아니라 쌀 등으로. 그래서 얼마를 내려면 12두를 낸대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꼭 쌀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에서 쌀 농사를 안 하는 데다가 쌀을 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사서 내야 된다고요. 그럼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동법은 잊지 마세요. 공납의 전세와 그 다음에 급납파 두 가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문 보겠습니다. 지문.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재정감소분을 결작으로 보충했다 나오는데 결작은 네, 요거는 균역법 때문에 세금이 반토막 났고 그래서 필요한 플러스 알파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본에 보시면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선해청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맞죠. 여기서 고용하는 사람이 공인이고요. 이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물건을 만들었다는 거,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인증족진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균역법이고요. 인증족진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군역의 대상은 16에서 60세의 양인 남성이에요. 근데 16세가 안 된 애한테도 걷어요. 이걸 우리가 환구첨정이라 해요.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가 나와요. 백골징포. 나이가 넘어갔어요. 근데 젊어 보이시네요. 이러면서 세금을 또 내래요. 이거 강연체라 그래요. 그리고 도망가면 이웃한테 인징, 도망가면 가족한테 족징. 이거는 군역에 관련된 거니까요. 이 폐단을 시행하는 것은 균역법입니다. 영조 때. 자, 그 다음에 전국 시행되는 데는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거는 지주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까지 맞고요.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고요. 여기 나온 거에서 제가 추가로 조금 보충을 좀 해드리면요. 자,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광해군 때 처음 실시했다. 자, 시험 문제의 광해군은요. 단독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우리가 광해군 하면은 북인, 중리배교만 떠오르시는데 그거 말고도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처음 시행했다. 기타 동의보감이 완성됐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단독 문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미 2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숙종때 나와 있는데 이 숙종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왕대사 출제가 안 됐는데 대동법이 전국 시행 완료가 됐죠. 이 지문을 포함해서 이제 누적된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왕대사 문제로 지금 예상으로 꼽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숙종의 왕대사. 네, 그래서 그거까지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수치에도 전세의 경우에는 영정법, 공납은 대동법, 군역은 영조 때 균역법. 그 가운데 가장 메인이 되는 게 뭐다? 바로 대동법이라는 거. 그래서 대동법은 두 가지 특징, 공납의 전세와 그리고 급납파. 요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대동법이 빈도가 제일 높지만 나머지 제도들도 시험에서 자주 빈출되니까 요것도 함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동법 기준으로 해서 조선 후기 수치 제도 주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